같은 곰팡이성 병이라도 탄저병은 발생 모양이 반점으로 적혀서 그 범위가 확대되고 검은 곰팡이병은 고추 끝이 검게 말라가는 점이 다릅니다. 검은 곰팡이병도 마찬가지지만 탄저병은 습한 곳에서 잘 생깁니다. 당연히 장마기에 잘 오고 통풍이 안 되면 더욱 확대됩니다. 병은 알다시피 세 가지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되어 일어납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탄저병이 살아가는 숙주식물이 있어야 하고 또 탄저병균이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없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탄저병이 살아갈 고추도 있고 탄저균이 우글거려도 탄저균에게 알맞은 환경이 아니면 고추에 탄저균을 퍼부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고추밭에 탄저병이 오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관리를 잘한 점도 있지만 비가 적게 왔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길어지면 아무리 좋다는 약을 쳐도 만연이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요즘은 품종 개량 기술이 뛰어나 탄저병의 내병성이 있는 고추도 있지만 분명 탄저병의 내병성이 강하지만 그것도 탄저균이 잘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처음 고추 재배는 노지에서 재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약 방제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장마기만 되면 탄저병 때문에 고추밭을 접어야 했습니다. 탄저병 방제를 위해 인터넷을 뒤지니 그 방제법은 그리도 많더군요. 현미식초를 비롯하여 과산화수소수, 목초액, 지금은 다 잊었지만 그 많은 것 다 해봤죠. 몇 년 뒤에 농약을 사용하는 때는 농약방을 찾아 탄저병 잘 뜨는 약을 사다 쳤지만 딸깍 끄치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온 인터넷을 다 뒤져 탄저병에 효과적인 농약이라는 것은 근처 농약병이 없으면 외지 농약방에도 전화 문의하여 구입하여 쳤지만 절대 딸깍 끄치는 경우는 없더군요. 걸리면 고치기 어렵고 그것도 만연되면 방법이 없다는 걸 그때 얻은 소득입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할 수 없이 고추 재배할 미니하우스를 한 동 지었죠. 그 뒤로는 탄저병이라는 것은 구경도 못하였습니다.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고추 재배를 한 지도 은간 10년이 넘었군요. 바로 탄저균이 살고 번성할 환경을 주지 않는 것이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탄저균을 모아서 뿌려도 절대 걸리지 않는 것은 장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우스가 아니라도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만 해도 됩니다. 대신 건조하면 번성하는 진딧물, 담배나방, 가루이, 응애, 해충은 비를 맞지 않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해도 결석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하우스 고추밭에도 농약 방제를 하긴 하는데 탄저병이나 기타 병 방제를 위해 살균제를 한 번도 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충제는 정기적으로라고 할 만치 치고 있습니다. 노지고추로가 해마다 탄저병에 꼭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요행이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장마가 닿지 않아 건너뛰는 해도 있고 장마가 늦게 찾아오면 그래도 늦게까지 고추 수확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곳이라도 어떤 밭에는 탄저병이 만연을 하는데 어떤 밭은 전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밭이거나 두둑을 높게 만들어 고추 재배를 하거나 고추 간격이 넓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열간 간격도 넓게 주간 간격도 넓게 하면서 하단의 방아다리 아래 고추는 깨끗이 비운 밭 등입니다. 바로 습한 환경을 개선한 까닭입니다. 또 하나는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병원균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죠. 물론 앞에 얘기한 것에다 방제까지 잘하면 금상첨화이겠죠. 고추를 전문적으로 수년간 하는 분들은 상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사람의 병이나 작물의 병이나 걸린 뒤에 하는 것은 정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고추 탄저병 걸린 후에 방제를 하면 걸린 고추에 본래 못 쓰고 버려야 하지만 문제는 병도 낫지 않습니다. 초기에 병증이 보일 때는 간신히 잡을지는 몰라도 병이 온 몸에 퍼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영상에서 아주 간단한 것으로 단번에 잡는 영상이 많지만 그건 마술이지 실제 현실은 아닙니다. 고추 심어놓고 장마 오지 말라고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고 방제는 해야 하는데 주로 예방 목적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탄저병균도 곰팡이성 균이므로 포자로 번식하고 포자가 고추나무에 앉아 침입하여 걸리기 때문에 포자가 쉽게 붙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살균제 중에서도 작용기작이 카인 보호용 살균제를 병이 오기 전에 자주 방제를 해야죠. 이런 예방용 살균제를 빠르면 5월부터 늦으면 6월부터 비가 오기 전에 살포를 해야 합니다. 가물다가 잠깐 비가 오는 것이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습도와 온도 등 환경 조건이 되면 땅속에 있던 탄저균이나 이웃밭에 있던 탄저균이 비산을 합니다. 바로 포자가 날아다닙니다. 목표물을 보나마나 고추나무와 고추 열매이죠. 갑옷으로 화살을 막듯이 성을 쌓아서 적군을 막듯이 고추대, 잎, 열매 모두에게 방어막, 즉 갑옷을 입힙니다. 이 예방용 약도 매일 칠 수는 없고 한 번 친 갑옷이 오래 가도록 하자면 이러한 고착제를 섞어 치면 도움이 됩니다. 고착제 성분은 고무나 왁스, 파라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방어막을 잘 형성하도록 하여 비산하는 포자가 붙어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제의 목적이지만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네, 어디든 100% 완벽은 없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병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적으면 병을 일으키지 않죠. 병균 한두 마리가 있다고 막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식물도 병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갖고 있습니다. 병균은 주로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와서 세포벽을 지나면서 다니다가 세포막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는 칼슘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살균제에다가 칼슘제를 섞어치면 안 됩니다. 비가 자주 오는 때는 습도가 높고 병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니 침투한 병균이 적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도 곤란하고 우려는 될 때 병균을 잡는 치료용 살균제를 함께 섞어 방지를 합니다. 보호용 살균제를 병용하는 것은 외부 침투 병균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는 계속 방어막을 쌓고 내부로는 침투한 병균을 옮겨 다니며 잡습니다. 치료용 살균제는 칼을 제외하는 것인데 경험적으로는 사와 다가 효과가 더 낫더군요. 그래도 병이 만연되면 딸깍 나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균제 약 표지마다 초기에 방제를 한다는 말이고 만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여러 번 같은 기작 약을 연속으로 3매 이상 채면 내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추 수확을 마칠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락스나 과산화수소수, 이산화염소수로 잡았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들 소독제는 산나력이 우수하여 병균을 잡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들 소독제는 식물의 세포벽, 세포막도 훼손되니 그 짧은 산나 시간에 살아있는 병균이나 또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